안녕하세요. 명리를 공부하시는 본인들, 가정에 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 명리 공부, 생명의 실상을, 자연의 실상을 공부하시는 이 본인들은 크나큰 축복이 함께 할 것이라고 필자는 믿습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비부명리 육식간지 일주론에서 오늘은 신유일주, 이 신유일주를 육식간지 전체에서 제일 강한 고집의 소유자다. 그래서 경신, 신유, 갑인, 을묘 이 네 개의 일주를 4대 고집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 신유일주가 4대 고집의 첫 번째를 상징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것이 일주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그러한 것도 있을 수도 있으나, 사주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연월일시 8개의 글자가 모여서 사주팔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딱히 일주 하나만 가지고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 어찌되었건 이 신금과 이 유금은 6월의 정령인 모든 만물을 수렴 결집해서 완성으로 끌고 가면서 완성된 열매와 오곡백화를 수확하는 이 6월은 그래서 완성이다. 그리고 그 완성을 대표하는 성분이 신금이다. 이 신금의 글자는 여러 번 이야기를 드렸지만 설립이죠. 섰다. 이미 완성이 되었다. 섰다. 그런데 이 스기는 섰는데 그것을 가를 일, 세울 일, 그래서 십자가 위에 섰다. 불교의 만자 위에 섰다. 그래서 모든 세상 만사를 가르고 세우고 완성시킨 토대가 되었다. 이 신금을 매울신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가을의 정령은 매운맛이다. 이 목기는 신맛이다. 화기는 쓴맛이다. 이 토기는 단맛. 이 금기의 성분은 매운맛. 그래서 고추라든가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매운맛이 있겠죠. 그 매운맛, 양파 또는 마늘, 파 종류, 이러한 종류가 매운맛에 해당이 된다. 이 수기는 짠맛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자기 사주 명식에서 5가지의 음식 맛에서, 예를 들어서 근기가 부족하다면 매콤한 맛을 더 먹어주는 것이 좋겠고, 사주에서 자기 화기가 부족하다면 화기에 해당하는 쓴맛을 먹는 것이 좋겠고, 또는 목기가 부족하다 그러면은 신맛 나는 음식을 많이 먹는 것이 대체로 좋겠다. 그래서 맛으로도 이 질병을 어느 정도는 조절을, 내 몸의 육체의 바란스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요. 어찌되었건 이 신금은 매울신에서 왔고 완성된 보석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신금은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 해도 무나나 깜빡하지 않는다. 이 겨울이라 그래서 춥기 때문에 반드시 화기가 있어야 된다, 이러한 부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이 신금은 천간, 이 정화는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화가 조명등으로 작용했을 때는 무해무덕하다.
이 병화 역시는 활용의 대상, 이용의 대상이다. 그래서 이 병화는 정화보다 낫다. 그렇지만 이 병화가 열기로 작용했을 때는 크나큰 풍파가 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모든 천간들이 마찬가지인데 화기가 왕성했을 때는 이 화기는 적군이다. 그런데 이 적군의 세력인 병화가 투출하고 이 병화가 월간이나 시간에 있을 때 신병합을 하게 되면 적군과의 합이다. 그러면은 도둑놈과 강도와 내가 합정을 이루었다.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그래요. 그래서 좋을 바가 없다. 어떠한 천간이 되든지 합이 되었을 때는 두 개의 천간 중에 하나는 적군이요, 하나는 아군이 될 것인데 이것이 일간이 적군하고 합은 흉하다. 일간이 아군과의 합, 이것은 그래도 일간이 기신작용을 했을 때에 아군과의 합을 하면 아군에 의해서 성격 조절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작용을 한다. 그러나 일간이 적군과의 합은 흉하다. 그래서 어떠한 천간의 합이든 지지의 합이든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이 신유일주는 4대 고집으로 간여지동 일주라고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간여지동 일주인데 이 유금은 걸록지이죠. 그래서 이것을 일록이라 한다. 그리고 이 유금은 신금의 홍염살인데 신금의 날카로운 현침살의 이 기운이 홍염살에 좌했기 때문에 즉 추국노화이다. 가을 만발한 국화에 좌한 신금이기 때문에 날카로운 현침살 기운을 이 홍염살의 화려함으로 조절을 하는 그러한 상태에 해당이 된다. 이 신유일주는 유독히 육식간지 중에서도 음욕살이 강한 편에 해당이 된다. 그 이유는 십천간에서 자식한테 집착하는 성분이 제일 강한 천간이 신금이다. 그런데 자식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합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신금은 음욕살, 합정 기운이 들어가는데 이게 묘한 것이 이 신유일주는 유독 더 심하고 신축이나 신유일주나 이 신금일간은 자식한테 집착하고 합정에 집착하고 오히려 이 합정을 상당히 즐기는 편에 해당이 된다. 즉 사람에 따라서 미식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창조력을 즐기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기가 좋아하는 성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칫 좀 잘못 발현되면 성적 행위를 즐기는 이 신금이 된다. 그래서 십천간 중에 그 옛말에 그런 말이 있었죠. 남자는 수저들 힘만 있어도 자식을 낳을 수 있다. 그 일간에 해당되는 것이 신금이다 그래요. 그래서 신금이 상당히 이러한 것을 좋아하는데 그러나 간혹 이것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성불구가 되는 수도 있다. 발기부전이 되는 수도 있다. 의외로 또한 여자들은 그렇게 즐기는 성분이기는 한데 이것을 자기 자신의 추상과 같은 가을의 서리발과 같은 냉정함으로 그것을 진짜 허벅지를 수은 곳으로 찔러가면서 참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냉정하고 강한 기운이 신금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딱히 신유일주이고 신육일주이고 뭐 좀 신의 일주이고 그러기 때문에 더 유독 그렇다 하는 그것은 조금은 그렇지 않냐. 전체적인 서두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8글자의 형상을 보는 것이 아무래도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관상을 볼 때 이 신금일간이
입술색을 한번 보시라 그래요. 그러면은 붉은색은 피와 같이 붉은색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피와 같이 붉은색이라면은 남자도 건강하고 여자도 건강하고 아이도 쑥쑥 잘 낳고 상당히 건강한 체질에 해당이 된다. 그런데 이 입술이 검붉은색이 있다고 그래요. 붉기는 붉은데 푸른빛이 도는 검붉은색. 이 사람은 가정적에 문제가 있게 된다.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가장 색정을 밝히는 사람에 해당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이 검정색이 아니에요. 검붉은색이라면 검정색의 붉은색이 될 것이고 이것은 검푸른 붉은색이다. 그러니까 검정색과 푸른색, 붉은색이 함유된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하시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유일주나 이 신금일간이 자기 자신이 신유인데 유독히 눈썹이 아주 진하다면 딱 보셔요. 눈썹이 진하다면 목기는 이미 굉장히 목기가 왕해서 죄다 신약이다. 목기가 왕성하고 수기도 왕성한데 유금 혼자 있는 경우 이때 눈썹이 아주 진할 수가 있다 그래요. 이렇게 눈썹이 진하고 온몸에 털들이 많이 나 있고 또는 머리카락하고 이마하고 경계선에 아주 많은 잔털이 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굉장히 호색할 사람으로 재난풍파할 사람이니까 경계의 대상이 되겠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많은 것은 적은 것보다 못하기 때문에 근기가 너무 왕성해서 근근 목을 하는 그러한 형상이라면 눈썹이 거의 없다시피 하겠죠. 그러면 이러한 사람은 음모가 없는 사람에 해당이 되고 이러한 사람도 경계의 대상이다. 그리고 꼭 그 목에 관련된 그것만은 아니다. 화기가 너무 왕성해도 수기는 전멸되어 버리고 이 목기는 수기가 전멸되니까 목기는 더욱더 허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눈썹이 또한 없는 사람을 문둥이 눈썹이라고 옛날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문둥이 나환자라고 그러죠. 그 나환자 뭐 요즘에는 뭐 의학적인 그 말이 또 다른 말로 변해 있던데 어찌 되었건 이러한 사람들은 눈썹이 없다. 이 눈썹이 없는 것은 목기가 파극되었거나 목기가 잘못되었다. 그러면은 나 환자나 그 뭐 문둥이 뭐 이것이 되는 그 이유는 내 몸의 인체에서 면역 능력 다른 어떠한 질병을 해독시킬 능력이 이미 없는 것을 상징하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안 좋은 질병이 생기는 것이다. 자, 신유일주를 이렇게 해서 한자 한자 또 읽어보면서 하시는데 참 이 필자가 공부하자는 얘기를 많이 자주 하죠. 그런데 우리가 뭐 학교 공부도 됐고 어떠한 공부 내지는 그 공부라는 그 공부는 그 공부의 공은 세울 공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늘과 땅을 세웠다. 그래서 이것을 장인이다. 또는 이 공이라는 것은 공연불이다. 공을 들여야 된다. 공을 닦아야 된다. 또는 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이 부분은. 어찌되었건 이러한 것이 하늘과 땅을 세우는 것을 공이라 한다. 그런데 이 공에서 사람 둘이 음양이 남녀가 있게 되면 이것을 무속입니다. 무속 무자이다. 하늘과 땅을 이은 하늘과 땅을 이해하고 이었다. 그리고 남녀 둘이서 있는 상태. 하늘과 땅 위에서 춤을 추는 상태. 이것이 무속 무자이다. 하늘과 땅을 이미 깨달았노라 나는 세웠노라 하면서 춤을 추는 것이 무속 무자다 그래요. 원래의 뜻이. 그래서 우리가 무속인 자주 그러는데
이 무 속에 이 무자는 엄청난 뜻이 있다. 하늘과 땅을 깨달은 사람을 이 무라고 그런다 그래요. 무속은 무자다. 그 다음에 부라 하면 하늘과 땅을 사람이 이것을 남편이다 또는 아버지가 되기도 한다 그래요. 남편이요 아버지 성분이다. 하늘과 땅에 사람이 있는데 꿰뚫어 버렸다 이것을. 하늘까지 꿰뚫어 버렸다. 그래서 하늘보다 더 존경하고 살아라. 하늘과 땅과 인, 천지인 삼재를 아는 것이 아비부, 남편부다 이것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래서 천지인 삼재를 아는 하늘과 땅을 세우는 이것을 공부라고 그런다 그래요. 그래서 이 명리에서의 공부는 지혜를 찾는 공부이고 학교에서 하는 공부는 지식의 공부이다. 그래서 이 명리 공부 하시는 분은 지혜의 공부, 영성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정확한 이 공부를 지혜를 아는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자, 이제 글을 읽어보면서 부족한 부분들을 공부를 해보시자고. 이 참 그리고 하나 이 일금의 물상은 꼭 여기서 아셔야 할 게 쟁반이다, 무대이다, 마이크다, 방송국이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완성된 공간이다, 연극 무대이다, 영화 무대이다, 또는 비행판에 스케이트 타는 물상이다, 또는 여러 가지 이걸 제기상이다, 또는 모든 음식물을 올려놓는 상이다. 그래서 이 유금에 신금이 이렇게 있으면 이것은 이 신금의 물상은 촛대의 물상이다 그래요. 여기에다가 초를 꼽아서 불을 밝히는 촛대의 물상이다. 이 신금의 물상이. 유금 제사상 위에 이 신금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공을 많이 들여야 된다. 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이 공은 드린다. 우리가 공드린다, 공드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이 모든 공은 장인 공이다. 세울 공이다. 그래서 하늘과 땅을 아는, 이어주는 자, 이것이 바로 공드린다 하는 그 얘기다. 그래서 공을 많이 들여야 할 신금이다. 그리고 공을 들이기는 들이되 하늘과 땅과 사람을 아는 천지인 삼재를 아는 이 공부를 해야 되겠다. 자, 이제 글을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또한 설명들을 부족한 부분들을 해보시자고요. 갑인, 을묘, 경신, 신유 등 사주가 간여지동에 해당하는데 물론 병호정사, 임자, 개해, 일주 또한 간여지동에 해당한다. 또는 무지, 무술, 기축, 기미 또한 간여지동이라고 할 수 있지만 순수한 간치동체의 간지는 갑인, 을묘, 경신, 신유의 간지뿐이다. 이 병어나 임자지지의 양인이므로 더 강한 힘을 보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간지동체의 순수함에는 미치지 못한다. 이 경신과 신금이 신자진을 이루는 기운이고 신유는 사유축 삼합을 이루는 중심 글자이므로 금국의 기운이 신금에게 모이고 축살지지의 현침이므로 제일 강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보는 각도에 따라서 병호가 화국을 이루고 임자가 수국이 되므로 이 또한 제일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일록의 순수함에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그리고 간여지동이라 할지라도 이 무지는 신자진, 이 무술은 인호술, 기축은 사유축, 기미는 해묘미의 기운으로 가기 때문에 잡기의 기운에 앉아있는 이 무토나 기토는 간여지동이라고 말하기에도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 그리고
병호정사 임자 개해는 음양 자착살이다. 음양이 어긋나 있다. 그래서 갑이 늘며 경신 신유에 순수암 이 부분은 따를 수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신유 일주는 주체의식이 너무 강해서 고집으로 망하는 일주에 해당한다. 그 고집을 애교로 순화시키는 기운이 유금의 홍염살이다. 그러므로 고집이 세면서도 부드러움이 있지만 이때 임수가 투출하고 개수는 없으며 해수가 있어야 현침살의 날카로움을 설계하게 된다. 이 자수는 임수의 양인이고 유군가는 자유파 기운살이며 자칫 호색으로 망할 염려가 있다. 그러므로 해수가 있는 것이 더욱더 길하다. 이 해수에는 간목이 암장되어 있고 목국을 이루고 재물을 형성시키고자 한다. 그러나 이 자수는 신자진을 이루고 수곡화의 기운이 더 강하여 직업의 문제와 여명의 경우 남편의 신상 이변수로 작용한다. 참 그리고 여기에서 또 하나 신유일주는 남편 단명수가 이미 정해져 있다 그래요. 그리고 신유일주가 남자라면 처성 단명 이것이 정해져 있다 그래요. 아버지는 사주 격국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신유일주의 여자는 남편 단명 그리고 신유일주의 남자는 서성이 먼저 단명한다. 이 부분을 꼭 알고 계시라 그래요. 그래서 남명이라면 직업과 자식의 문제와 조상의 은덕이 부족하게 되고 어머니가 가난한 집 소생이 될 수도 있다. 이때 무토가 투출했다면 천만다행이고 또는 술토나 미토가 있어서 화기를 보호한다면 길하다. 그런데 이제 뭐 어떠한 설명을 한다고 그래도 이 필자가 지금 현재 읽는 이 글 속에 전체가 다 포함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필자가 말로 설명을 한다고 해도 빼먹는 부분, 기억나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 글로서 이렇게 써놓게 되면 이 부분은 빼먹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 글들을 음미하면서 본다면 더욱더 많은 것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필자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몇 년을 어떻게 하면은 이 글씨 그대로 읽는 듯 하면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설명을 여기서 해 나갈 수가 있을까? 이 부분을 만드는 그 과정이 몇 년이 걸렸다. 이 강의를 하면서 칠판 하나 놓고 글씨를 그냥 다다다다 쓰고 뭐 한다고 해도 시간만 갈 뿐이지 이것은 뭐 못생긴 인물 자랑하고 싶은 생각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또한 거기에서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하고 또는 목소리가 마이크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여러 가지 옥기 스치는 소리도 들어가고 그러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더라 그 부분이. 그리고 쓸데없는 말들이 참 많이 녹음이 되더라 그래요. 강의를 그렇게 해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조용하게 차분하게 이렇게 필자 역시 앉아서 조용하게 고요하게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필자도 생각나는 것도 많고 그래서 대부분 명리 그 강의하시는 분들 보면은 어떠한 질문을 받아서 그거 설명하느라 또는 명식 하나 놓고 이렇게 저렇게 춤을 튀겨가면서 얘기를 하면 별 중요한 말도 몇 마디 없는데 온갖 잡스러운 말들만 많더라 그래요. 그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진정한 공부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필자 나름대로는 많은 연구를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비부명리, 중급편, 고급편, 신살론, 청간론, 그리고 이 일주론 모두 다 이 방식을 이렇게 채택하는 것이다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서가지고 칠판에다가 글씨 쓰면서 할 것 같으면은 이건 그 필자도 힘들어서 못하고
그리고 이 필자가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 녹음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이 녹음하는 시간은 약 새벽 4시에서 7시 이후에는 녹음을 못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바로 옆에 도로이기 때문에 차 가는 소리, 오토바이 가는 소리, 또 까치 까까 하는 소리, 잡상인들 장사하는 소리, 또는 비행기가 유달리 그냥 큰 소리로 이렇게 지나가고, 그래서 온갖 소리가 녹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녹음하는 시간은 새벽 5시에서 7시가 넘으면 녹음을 못 한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많이 어렵다. 물론 잘 살아서 전문 녹음실이 있다면 아무런 상관이 없겠지만 그러하다 그래요. 그래서 이 신유일주 명식에서 이 자수보다는 해수가 더욱더 좋고, 그래서 이 해수가 있다면 해묘이 목을 이루고 목기를 생교하고, 그 목기는 또한 화기를 생교하므로 명식 전체의 육친이 평안함을 얻는다. 그러나 이 자수는 신자진의 기운이요. 묘목이 있으면 자묘, 상용쌀까지 되고 유자, 묘가 되고 또 오대운을 만난다면 그건 자오묘유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많은 풍파가 있게 된다. 그래서 좋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신유일주를 추국노하라 하는데 화무 11홍으로 10일 이상 활짝 피어있는 꽃은 없다고 하지만 이 추국 가을 국화는 거의 피는 때부터 지는 때까지 거의 한 2달 가까이 이렇게 가더라 그래요. 필자가 이렇게 봐도. 그런데 이거보다 더 오래 가는 꽃도 있더라. 백일홍. 그 꽃은 이 국화보다 더 오래 가더라. 그러나 백일홍은 향기가 없다. 이 추국은 은은한 향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 백일홍 꽃으로 차를 만들어 먹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이 추국은 꽃을 따서 말려서 요 베갯잎 속에다도 넣고, 또는 이것을 깨끗하게 해서 말려가지고 이 국화차, 이 부분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추국은 한 달 이상 피어 있으며 이 추국도화의 기운은 끈질기다. 이것과 마찬가지로 그 고집 꺾기가 매우 힘들다. 그러나 그 고집을 승화시켜 인내력이 되도록 한다면 매우 길하다. 이때 임수가 있어야 금백수청하여 총명한 두뇌로 못 이룰 일이 없다. 그러나 개수가 투출했다면 버린 사주와 같다. 불평, 불만이 많고, 이렇게 개수가 추출해서 버린 사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개수의 작용은 도식 작용이다. 관사를 파극하는 작용이다. 그래요. 이 개수는. 그러기 때문에 불평, 불만에 쓸모없는 똥꼬집으로 나타난다. 이 신유일주를 4대 고집의 으뜸이라 했는데, 신금의 끈질긴 고집,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인내하는, 버티는 일. 그래서 주체의식이 강하고 고집이 세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윗사람의 조언을 거부하며 내 주장이 강해서 적군을 만들기도 하고, 가정 내에서도 남편이나 아내나 이것을 당신은 내 말을 들어. 무조건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자기 고집은 생각도 안 하면서 왜 이렇게 고집이 세서 내 말을 안 들어?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이런 식이다 그래요, 이것이. 그리고 이 자식들한테도 야야 거기 어디 학원 그 아빠가 알아보고 또는 엄마가 알아보니까 거기 괜찮더라. 무조건 거기 다녀. 그러면 자식들은 아빠 난 거기 어디 뭐 친구는 어디 다니고 어쩌고 저쩌고 잔소리 하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딱 이런 식이다 그래요. 그래서 이 경신 같은 경우는 주먹이 먼저 나가 때려 부신 다음 고치는 상이라면, 이 신유는 추국도화의 홍염살이므로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서 상대를 지치게 만들어 두 손 들게 하여 질렸다는 말을 듣게 한다. 이것을 또한 그 이명박 대통령을 잘 한번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해보시라 그래요. 그 사람의 고집과 끈기 내지는 이러한 부분을 잘 생각하면 이 신유일주에도
연결되는 부분이 꽤 많이 있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나 이 여자 신유일주는 극과 극을 오가더라 그래요. 이 필자가 여러 여자들을 이렇게 해서 보니까 진짜 미인인 여자도 있고 금기 과다한데도 아이고야 어떻게 얼굴은 저렇게 이쁜데 저렇게 사주는 이럴까 이런 생각이 들고 어떠한 여자는 똑같은 금기 태양인데도 이것은 그렇게 추할 수가 없더라. 아주 광대뼈도 툭 붉어지고 추하더라. 근데 또 어떠한 여자는 그렇게 미인이더라 그래요. 아마 이 부분은 유전인자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았었을까. 그러한 부분이 있더라 그래요. 그런데 신유일주가 또 금기는 그렇게 과다한데도 이것은 자기 자신이 완전히 해탈의 경지로 깨닫고 자기 그릇을 알고 나니까 그렇게 사람이 온순하고 순하고 베푸는 마음이 강하고 온통 마음에 그 남들을 어떻게 좀 더 도움을 주고 남편한테 도움을 주고 자식한테 도움을 주는 그러한 삶을 살까. 항상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사는 사람도 또한 있더라. 그래서 필자가 얘기하는 것은 사주의 형태보다도 자기의 마음을 다스려서 자기 자신을 아는 삶을 사는 사람이 부귀빈천 이러한 것을 떠나서 제일 중요하고 또한 그러한 사람이 현명한 사람으로 천국의 백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고 그래요. 신유일주는 한마디로 가슴속에 감추고 있는 끈질긴 자존심과 고집으로 무장했다고 할 수 있다. 신유일주는 한마디로 미남미녀이다. 그런데 예쁘다고 잘못 꼬이면 그 현침에 날카로운 말에 정남이 떨어지고 36개 하는 경우가 많다. 여명은 대단한 미인들이 많으며 그래서 비서, 항공기, 승무원, 융업, 연예계의 종사자가 많다. 그런데 코스모스처럼 연약한 듯하여 잘못 건드렸다면 피보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여명의 경우 남자를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재주가 사유축 삼합을 이루기 때문에 뛰어난 재주가 있으나 남편 덕이 크지는 않으며 시가의 덕 또한 부족하여 돈 벌어서 시가를 돕고 남편을 부양해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의 유산을 상속받는 경우도 많다. 신유일주가 사유축 삼합을 이루면서 유축합, 사유축 삼합 이것을 하면서 부모님의 유산 상속을 받는 경우도 많더라 그래요. 그러나 자수성가 장남 장녀명으로 차남일지라도 부모를 모시고 사는 일도 많으며 그 남편이 사업을 하다가 백년다물이 일조진으로 폐재하고 그리고 부부 이별하며 폐재한 재물은 이 신유일주 갑인일주는 한번 사업한다고 하다가 폐지하고 나면 그것을 복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러한 이유는 여러 번 설명을 갖다 이렇게 드린 것 같은데 이 간목은 말 그대로 물상 자체가 쓰러진다. 그리고 나무는 태풍 불어서 한번 쓰러져서 뿌리가 하늘로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가분수가 되죠? 이 부분이 땅으로 떨어지고 이렇게 되니까 복구하기가 어렵다. 이 신유일주 역시 자기가 앉은 자리가 이 십자가 위에 앉아 있는데 날카로운 현침 이것에만 딱 앉아 있다. 그래서 한번 쓰러지면 일어나지를 못한다 그래요, 이게. 그래서 머리가 가분수로 무겁기 때문에 못 일어나는 것이다. 또한 마찬가지로 정화는 쓰러져도 이것은 못 일어나기는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시 이 정화가 인내력 성분이 있다면 꺼질 듯 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이 된다. 그래서 이때 무토나
간목이 사주에 있는 명식이라면 똑같은 쓰러짐을 당해도 복구한다 그래요, 이 정화는. 그래서 제일 십천간 중에 한 번 쓰러나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주는 갑인 일주와 신유 일주이다. 이렇게 아시면 좋겠다 그래요. 신유 일주는 장남, 장녀 명으로 인덕이 부족하여 자수성가로 인생을 설계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이 태어나고 아버지가 단명하거나 큰 폐지를 당하기도 하며 모친 또한 쇠약해진다. 이러한 이유는 일찍 부모를 떠나서 자수성가의 길을 가라는 하늘의 안배라고도 할 수 있다. 그래서 감사의 생활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대체로 냉철한 이성을 지녔고 서리빨과 같아서 매사에 끊고 맺는 것이 분명하고 신의를 숭상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는 의로운 기질이 있다. 주변과 융화하는 일에 노력을 많이 하지만 결과는 허무하여 오히려 적군을 만드는 일이 많은데, 이것은 모두 날카로운 언변과 냉정할 때는 뒤도 돌아보지 않는 성격으로 인합니다. 그리고 고집이 세서 타인의 조언을 거부하는 독불장군처럼 행동하며 게으른 편이다. 신강신약을 떠나서 명식의 해수나 임수가 있어야 하리라. 만약 없다면 인생에서 수많은 파란풍파의 장애가 있을 것을 상징한다. 16일주는 지나친 외골수록 융통성이 부족하여 문제가 되는데, 타인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일으키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이 많으며, 정조관념 또한 유별나게 강해서 배우자의 바람피우는 행위를 도저히 용서하지 못한다. 그리고 한번 헤어지면 뒤돌아보지 않으며 융통성이 부족하고 고집이 세므로 한 번 믿은 마음은 바꾸려 하지 않는다. 이러한 강한 마음에 상처를 입으면 아무리 잘못을 빌어도 뒤돌아보지 않는 냉혹한 성품으로 나타난다. 이 신유일주는 탐욕의 마음으로 인한 겁탈작용이 생기는 까닭에 형제간의 송사와 재난풍파가 발생하고 이것이 망신살이 된다. 그러나 유군이 시신이거나 이임수나 해수가 시신이라면 외모가 준수한 미나 미녀가 되고 산수, 수리 능력이 탁월하며, 그러나 여기에서는 사주격에 따라서 그렇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하다. 신유 딱 두 글자만, 간지 한 주만 금계에 있다면 산수, 수리 능력, 이과 계열이 탁월한데, 그러나 이 재성이 죄다 신약이 되었거나 재성이 간목을목이 혼자 하다면 이과 계통 산수술이 능력이 없게 된다. 또한 재성이 예를 들어서 간목이나 을목이 한 글자만 있다고 그래도 비겁이 경금, 신금 그리고 이 금기가 과다하다면 산수술이 능력이 오히려 없게 된다 그래요. 그래서 간지, 신유만 딱 있다면, 그리고 임수가 한 글자 있다면 언변이 유창하고 필력과 문장력이 뛰어나서 인기가 상승하고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금기과다의 기신이라면 게으르고 거짓말을 잘하며 수응사를 잘 일으키는 사람이 된다. 윗사람, 상사, 어른 앞에서 잘났다고 까불고 설치다가 반드시 엉뚱한 망신살이 뻗침으로 항상 겸손해야 할 것이다. 이 비겁과다의 기신으로 또한 충이 되었거나 자영이 되었다면, 이 자영은 유금이 두금 자영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영이 되었다면 부부 해로하기 어려워서 이별하기 쉽고 재혼, 삼혼을 하기도 하며 수시로 개의한 일들이 발생한다. 또한 고집이 세서 아무리 타일러도 조언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러나 이 금기에서 신유 외의 타 글자가 없고 임수나 해수가 있으면 어떠한 고난도 극복해내는 불굴의 정신과 의지가 있고 신념이 확고하며 신체가 건강하여 장수할 수 있다. 이 일간을 중심으로 보는 걸록지, 이 일록은 관성이 임한다고 해서 둔에 총명하고
그래서 임관이라고 하는데 벼슬을 얻었다는 뜻으로 관운이 있으며 건강함을 뜻하지만 일지는 배우자궁이 되는데 남명의 경우 처가 비견으로 처의 자리인 재성은 극파하므로 아내의 신상 이변수로 나타나고 처성으로 인해서 재난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명의 경우는 남편이 재난 풍파를 만드는 작용을 함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나 명식에 필요한 글자로 구성되고 양호하다면 복력이 많고 의식이 넉넉하며 관운이 좋으며 만사 형통하게 된다. 사상이 건전하고 치밀하며 항상 공명정대하다. 그리고 자립심이 강하고 성취하고자 하는 의지가 한결같아서 역경을 극복하고 성공하여 타인의 존경을 받으며 사회적으로 명리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기업체에 종사하거나 예능 방면에 종사한다면 길하지만 윗사람이나 부모의 인덕이 부족하므로 스스로 자수성가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나 스스로 완고하고 엄함으로 부부의 애정은 썩 좋다고 말하기 어렵다 그래요. 그리고 또한 여명은 남편의 부분 작첩으로 인해서 고독하게 되고 과부가 되거나 독수공방하기 쉬우므로 직업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전문 직업을 가져서 자립성가를 이루어야 한다. 이 타인에게 끊임없이 덕을 베풀고 부모 형제를 돕는 일을 해도 베푼 만큼 돌아오는 인덕이 부족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신유일주는 이미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돕고 베품을 하며 살라는 운명으로 태어나 장남 장녀 역할을 하며 살 것이 정해졌다. 그러나 여명의 경우 관성이 유력해서 남편의 덕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부귀장수하는 행복지명으로 남편의 덕이 좋지만 관성이 쇠약하다면 전문 기술인으로 돈 벌어서 부모와 남편을 부양하는 삶으로 독수공방이 가중되고 자식도 또한 좋다고 할 수 없다. 신유일주가 비록 자수성가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지만 남편 덕이 부족한 여자라면 동지섣달 기나긴 밤 백엔이슬 적시는 슬픔이 있게 되는데 그러면서도 이 불나방과 같은 남자들의 끊임없는 구애를 당하고 슬픔을 주고 떠나가는 남자를 만나게 된다. 그러나 요즘 시대가 옛날 같은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여자도 대통령이 되고 장관이 되고 사업가가 되어서 능히 일가를 이룰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기술을 배워서 인생을 개척하는 이 시대가 얼마나 좋은 시대이냐. 그래서 감사하라 그래요. 신유일주는 의사, 약사, 간호사, 마취과, 비서, 항공기, 방사선과 또는 승무원, 군인, 경찰, 검찰, 행정, 격리, 회계, 설계, 이 설계나 치과 의사 이쪽도 잘 맞고 철도 관련 계열, 보건복지부 또는 미용사, 재단사, 디자인, 피부 미용, 미용실 귀금속, 성형외과 의사 등의 직업을 가지는 길하다. 될 수 있는 한 전문가의 직업으로 산업전선에서 일하는 것이 좋은데 만약 가정주부만 고집하여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아간다면 부부 이별할 가능성이 많다. 신유일주는 신경계 질환과 우울증에 노출되었고 비염, 호흡기 질환, 폐질환, 혈압, 순환기 계통, 비장, 대장 등이 약하기 쉽다. 치아 또한 왕직절 현상으로 부실한 편이며 폐병이 오면 심각하기도 하다. 그리고 담석증으로 인해서 인생에 한 번쯤은 매우 큰 고통을 당하기도 하며 또한 치질이 발생할 수 있는 염려도 있다 그래요. 이 신유일주가. 신유일주는 추국도화이며 간여지동 홍염살이다. 그러므로 바람둥이 일주에 해당하는데 남녀 연애 결혼이 많고 색등으로 맺어진 연인 관계가 많은데 타고난 운명이 강하여 마음그릇도 크고 인내력도 크지만 양손에 떡을 들고 고민하는 사고로 결국 둘 다 놓치는 경우도 많다. 그러므로 기회가 왔다고 생각될 때 그 기회를 잡고 놓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신금현침이 깊어가는 가을의 상징인 유금을 만나 미남 미녀이지만 유독 유혹이 많아서 정도 많고 한도 많은데 한 번 미워하면 증오심이 끌어오를 만큼 심하고 그리고 불행한 일이 닥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는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느끼며 비애에 사무치기도 한다. 이별의 원인에 따라서 분노와 슬픔을 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만약 임수나 해수가 사주에 없다면 신경이 칼날처럼 날카롭고 예민하여 신경질 스트레스 또한 대단하다 그래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의협심이 있으나 불의에는 과감히 맞서 싸우는 정의로움도 강하다. 이것은 오염되지 않는 순백색의 깨끗함이 있기 때문이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세상을 비판하고 한탄하며 우울증이 발생하는 성격으로 나타나서 좌절할 수 있다. 경금은 순진에 해당하고 신유는 순수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순수는 얼마든지 착해질 수 있는 염려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는데 이 신유일주가 출세역에 광분하는 사람도 많다. 그리고 이 나무는 바람이 불었을 때 쓰러진다. 폭풍에 가지가 부러지고 쓰러진다. 그러나 갈대는 쓰러지지 않는다. 신유는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유한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임수와 또는 해수가 있기를 요구한다. 그래서 임수 해수가 있으면 금백수청으로 더욱더 맑아져 두뇌 총명하고 목소리가 아름다우며 이성을 독차지할 수 있다. 부부 운은 자주 바뀔 수 있으며 아버지와도 인연이 멀고 호색으로 타락할 염려도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은 여자도 있다. 또한 남자도 있다 그래요. 그리고 이 백색 피부의 여인이 신유일주에 해당이 되는데 이 백색 피부의 여인은 딱 한마디로 얘기해서 남편 단명 딱 정해진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 백색 피부의 여인은 호색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특히 사주에서 묘목, 자수가 또 있다면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것이 잘못되면 유방암, 자궁암, 성병에 걸려 많은 고생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신유일주에 묘목이나 자수가 있다면 유방암, 자궁암, 성병, 염려가 있다. 신유일주가 가을에 태어나 금기가 과다하고 해수나 임수가 없다면 이것은 뇌졸중, 중풍에 노출되며 두뇌 관련 질병과 심장 수양이 허약하고 너무 예민해서 숙면을 이루지 어렵고 얼굴은 미모일지라도 그 요즘에 그 병원 사고들 많이 나죠. 잠 좀 한번 푹 잤으면 좋겠다고 그 잠자는 그 주사를 갖다 투여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가 뉴스에 나오던데 이러한 쪽이 될 수 있다. 이 남명의 신유일주는 부부궁이 분미하며 부정한 여자와 인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유력한 임수가 없다면 배우자 복이 적으므로 평생 직업인으로 남들보다 더욱더 노력하고 인내하며 말조심을 해야 하는데 재혼, 삼혼하는 남자들도 꽤 많이 있더라 그래요. 특히 신유일주에 신강하고 이임수 해수가 없고 계수가 한 글자 투출된 경우에 재혼 삼혼하는 명식에도 해당한다. 여명 신유일주는 혼전의 연애 경험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많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를 지키는 그것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신유일주는 상대방이 내가 마음에 들다고 따라다닌다 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거들떠도 보지 않는다. 이 특징이 내가 좋아야만이 그 사람을 좋아한다. 아무리 그 사람이 가난하고 그 사람이 능력이 없고 못난 사람 같아도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과감하게 내가 구애를 하는 그러한 형식으로 넘어간다. 그러나 상대방이 좋다고 해서 내가 따라가지 않는다.
신유일주는 외갓집이나 시갓집마저 가난한 집안이기 쉬우며 미모이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 이것으로 인해서 종교의 맹신자가 되는 사람도 있으며, 그러나 이 종교의 맹신자가 되면은 수많은 업인을 덧쌓는 결과가 되고, 그래서 종교 맹신자는 그 어떠한 신이 와도 구원해 줄 수가 없다. 신유일주 명식에 임수가 있고 해수가 없을 때는,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요. 신유일주에 임수가 있고 해수가 없을 때는 계집들을 인연을 해서 배성을 삼고, 남자나 여자나 사주 명식에 해수가 있고 임수가 없을 때는 임수 세년에 태어난 사람이 남편이나 아내가 되고, 또는 신약하다면 경금 세년에 태어난 사람이 인연이다. 이것이 이렇게 딱 정해진다 그래요. 이 신금일간의 특징이, 신유일주는 화류계에 종사하는 사람도 많은데 남녀원래 애정을 하고 사생활을 낳기도 하며 금전에 대한 집착이 강해서 쓸데없는 낭비가 없는 편에 해당하여 인생한 사람이 많다. 자기 몸은 줄지언정 이 경우 마음은 주지 않는다 그래요. 돈 때문에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한 푼 두 푼 모은 돈을 가져다 폐지시키는 형제, 동료, 배우자와 가족을 만나게 되니 이것이 문제이다. 겉보기에 신유일주는 냉정하게 보이지만 실제 겪어보면 따스한 마음의 소유자가 많은데, 신유일주 또한 극과 극을 오가는 일주로 천사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잔혹한 건달, 깡패, 범법자도 유독히 많은 것이 신유일주이다. 남녀, 신유일주는 연애 결혼을 주로 하며 자신이 상대를 정하여 결혼한다. 다시 말해서 상대가 나를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았을 때는 무작정 결혼하지 않는다. 즉, 그 상대방 남자가 예를 들어서 뭐 10억대였다. 50억대 재물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돈 보고 이 신유일주가 당신 좋아하면서 결혼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징이 있다고 그래요. 아무리 그 사람이 의사요, 판사요, 무슨 뭐 검경 무엇이라 해도 내 마음에 안 들면 따라가지 않는 특징이 또한 신유일주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신유일주만의 독특한 고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래요. 자, 오늘은 신유일주를 공부하셨고, 자, 오늘도 좋은 시간 되세요. 화이팅!